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바이오텍들의 하반기 일정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 그 다음에 췌장암 관련한 결과 발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 병용하는 임상 3상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토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외부에서 그 임상 관련한 전문가를 부사장으로 모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들에 대해서 임상 순위를 정하고 조금 더 앞단에 가 있는 임상들의 자원을 집중하는 그런 임상의 구조조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자원을 좀 앞단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기술 수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술 수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기술 수출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앱클로는 지금 환자 주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난하게 임상을 진행해 나간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주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세레스하고 강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세레스 같은 경우에는 총균으로 하는 그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임상을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6월 달에 BLA를 제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FDA에서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코멘트를 한 걸 보면은 큰 무리 없이 심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품목 승인 신청이 결정이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고바이오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고바이오랩 자체에서도 지금 임상 2상이 건선을 적응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오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타바이오는 지금 6월 달에 나오는 한 분기 정도 늦춰졌는데 6월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임상 결과,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타바이오의 주가는 굉장히 부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성공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파이프라인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전체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릭스는 가장 중요한 임상 2상이 올해는 결과를 보지 못할 것 같고요. 내년 1분기 정도로 늦춰질 것 같다라는 게 회사의 얘기이고요. 다소간에 코로나라든가 회사의 그 사정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씩 늦어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임상 관련한 그 담당자를 새롭게 뽑으면서 속도는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유럽 회사로의 간물질 4개 수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6월 이전에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과에 따라서도 주가는 한번 크게 출렁거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임상 관련해서는 황반변성 IND가 7월 이전에 있을 것 같고, 이 결과에 따라서 마일스톤 수치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떼아의 물질 수출을 했었는데요. 벌써 2년이 되었고 올해 9월까지 그 떼아가 가지고 있는 옵션 2개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9월 이전에 떼아가 옵션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탈모 치료제도 올 하반기에 IND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C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티바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3차례에 걸친 그 수정 작업을 통해서 3월 달에 서류를 제출을 했고 최종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에 따라서 상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이 GC셀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NK세포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초 혈액으로부터 얻느냐 아니면은 제대혈로부터 얻느냐라는 거죠. 말초 혈액은 국내에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현황이고, 제대혈과 같은 경우에는 아티바한테 전체 다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의 입장을 이렇게 보면은 말초 혈액 NK세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겠다라는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혈과 관련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임상을 해 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볼 때는 그 아티바의 임상 현황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임상 일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앞선 파이프라인이 임상 일상이고, 그래서 내년 말에 데이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말 정도에 중간 데이터라든가 어떤 힌트가 얻는 데이터를 볼 수 있을지 그럴 가능성을 좀 엿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리패스는 호주 임상 2A상 비마약성 진통제 데이터가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바벤시오하고 병용, 그 다음에 키트루다하고 병용, 이 양쪽에서 그 완전관해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아스코에서 자세하게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데이터 현황에 의해서 주가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고캠 바이오는 무엇보다 일전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지만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하는 LCB14 1A상 유방암 치료제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전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에너2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DC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해졌는데, 이때 9월에 발표되는 그 데이터에 따라서 레고캠 바이오의 진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그 세노이 박사를 외부에서 영입함으로써 그 2020년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B4의 수출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을지, 올해 말에는 최근에 논의가 활발하게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BB4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품목 허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메지오는 B타입의 미팅이 끝나봐야지 향후에 일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풀제는 이제 하반기에는 투코 분쟁과 관련해서 프라이어리티 페이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승자가 누구냐를 가리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뉴스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굉장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고요. 카세릭스의 고영암 임상 1상 진입도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금리라든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들이 상당히 부진한데요. 하반기에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각사별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반기에 어떤 그 금융 환경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각사별로 주가는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